여러분 지금 좀 찌뿌둥하지 않으세요? 오늘 날씨도 춥고 좀 아마 이렇게 움츠려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뼈들이 있고요. 그리고 뼈 사이에 이런 관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몸은요, 뼈가 206개로 만들어져 있대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관절이 없으면 저희는 이렇게 못 움직이겠죠, 아예. 근데 관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손가락도, 이렇게 팔도, 무릎도 다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절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많은 허리 질환이나 무릎, 통증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관절을 한번 알아볼게요. 네, 관절이란 뼈와 뼈가 만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뼈와 뼈가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로 그 부분을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거는 뼈, 연골, 윤활막, 윤활액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하얀 부분, 관절에 그 하얗게 테두리에 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윤활액, 윤활막, 활막이라는 거예요. 이 활막은요, 그 연골세포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또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활막이 관절과 같이 많이 부딪힐수록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활막 안에는 활액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활액에는요, 백혈구의 일종인 대식세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관절의 그 청소부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그래서 부드럽게 하는 역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 활액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활액이 이 안에 있는 그 연골과 연골, 관절의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고 그러면서 그 안에 활액과 그리고 활막에 상처가 나게 되고 그러면서 뼈가 부딪히게 되는 그런 현상을 관절염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말인즉슨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나오는 증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또는 골관절염이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50세의 70% 이상의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요. 보통 뻣뻣함이나 그리고 열감 그리고 통증을 되게 동반하게 됩니다. 네, 관절염의 종류에는요, 크게 무릎 관절염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요. 네, 무릎 관절염은요, 여러분 흔히 많이 보시는 퇴행성 관절염에 많이 쓰고 낡아서 연골이 닳게 되는 관절염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 나이나 성별, 유전적인 요소, 그리고 비만, 그리고 관절 연골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외상, 그리고 기형의 질병 및 기형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증상은요, 부종과 압통, 그리고 관절 운동 시에 마찰음이 딱딱하고 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열감이나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류마티스 관절염도 흔히 여러분도 주위에서 접할 수 있죠. 류마티스 관절염도요, 50대 전후로 나타나게 되는데 보통 대개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50대 이후에 많이 나타나지만 10대나 20대에도 많이 또 발병하는 그런 질환이에요. 그래서 남녀 비율이 1대3으로 여성에게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요. 관절 중에서도 작은 관절들,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손목, 발목, 더 나아가서는 어깨, 더 심하게 되면 허리와 무릎까지도, 그리고 전신으로 퍼지게 되는 그게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손가락 중간에 이 끝마디가 아프다고 하면 그거는 관절염이에요.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그런데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그 중간 마디가 아프다고 하면 그건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할 수 있거든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러분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자가 면역 질환은 어떤 질환이죠? 내 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질환. 네, 맞아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정상인보다 활성산소가 5배 이상의 그런 공격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로감이나 열감, 심하신 분들은요, 아침에 3시간 정도를 움직이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경우에는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절 변형으로 인한 장애를 초래하게도 되죠. 그래서 아주 무서운 네, 관절염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의 종류 아주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요 정말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너무 어렵다는 거를 제가 또 한 번 느꼈는데, 허리 통증의 종류는요 크게 허리 디스크, 네, 그리고 측만증, 협착증이 있습니다.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요 그 척추에 뼈 사이사이에 디스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디스크가 밀려 나오면서 신경을 누르는 네, 그런 거를 디스크라고 하는데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밀려 나온 그 사이사이에 있는 그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 디스크를, 그 용어를 디스크라고 하고요. 정확한 병명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요. 일탈증. 네, 일탈증. 잘 아시네요. 네, 그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거를 바로 그 디스크라고 하고요. 이럴 때는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무거운 짐을 많이 들거나 또 자세나 이런 외상으로 인해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짜릿한 통증이나 다리에 막 힘이 없고 저린 증상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측만증 같은 경우는요, 허리가 이렇게 휘는 거. 여러분, 측만증은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뒤로 엎드렸을 때 허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그걸 판단할 수 있고, 어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어깨가, 네, 높이가 다른 경우를 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측만증 같은 경우에 유전적인 요인이 많다고요. 그리고 또 노화로 인해서 또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거운 가방을 한쪽에 장시간 메고 있는 네, 그런 상황들을 많이 발생하면 측만증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측만증 같은 경우는 요통, 어깨 결림, 두통, 가슴이 답답하고요. 또 피로감을 느끼고, 또 심각할 경우에는 갈비뼈나 골반 변형으로 인해서 심장과 폐를 압박해서요, 심폐기능을 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착증인데요. 협착증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신경이 지나는 통로인 그 척추관이라는 게 있어요. 척추에 척추간이라는 게 있는 게 있는데요. 그 관이 좁아지는 거예요. 염증으로 인해서 그 관이 좁아지면서 그 부분이 원활하지 않아서 압박을 받아서 염증 및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것 같은 협착증은 노화로 인한 퇴행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착증 같은 경우는요, 증상이 허리를 펴거나 걸을 때 통증이 발생하고요. 엉덩이 또는 허벅지 종아리 발끝이 막 저리고 이렇게 몇 번 걷다가 못 걷게 되고 다리가 갑자기 마비가 오는 것 같고 그런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협착증이나 측만증, 디스크는 이런 증상들로 네,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관절염하고 척추질환은요, 대부분 그 산화 손상에 의한 염증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네. 치료는 염증을 제거하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염증을 제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심각한 경우에 수술을 해요. 하지만 의사들도 수술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술로 이게 완치될 수 없는 병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연골에 염증이 생겨서 일어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염증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로는 뭐 어떤 염증 제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수술적인 약물 치료를 주로 많이 써요. 그런데 약물 치료는 어떤 약을 사용하게 되냐면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엔세이드나 아스피린을 주로 사용해요. 근데 이 엔세이드 같은 경우는요, 약물은 그 염증은 감소시키지만 위궤양이나 상부, 그 위장관 출혈관 같은 그런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도요, 이 약물을 장시간 이렇게 투여하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잠깐 사용하게 하고 또 쉬게 하고 잠깐 사용하게 하고 쉬게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실제로 미국에서 엔세이드 약물 사용으로 인해서요, 매년 10만 명의 이상이 입원을 하고 16,000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약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아스피린 제제 같은 경우는 또 그 심장을 망가뜨리는 걸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약물들이 결국 근본적인 산화 스트레스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통증만 그냥 완화하고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복용을 했을 때는요, 오히려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그런 또 상황으로까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물을 또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하겠죠. 네. 여러분, 우리 몸은요,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6개의 뼈로 되어 있죠. 네, 뼈는요, 그냥 칼슘 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이래요. 네. 뼈는요, 조골과 파골로 나눠져 있는데요. 조골은 뼈를 만들어내는, 네, 그런 현상을, 그런 거를 하고요. 파골은, 계속 끊임없이 뼈를 분해하고, 네, 파쇄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만들고 파괴하는 거를 계속해서 스스로 재형성을 하거든요. 저희 그 뼈가요, 계속 만들고 파괴하는 현상을요, 1년에 10% 정도씩 계속해서 그런 증상을, 활동을 한대요. 그러면은 10년이면요, 우리 몸 전체의 뼈가 다시 한번 만들어진다고 해요. 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번 만들어지면 평생 이 뼈는 그냥, 계속 유지되는 걸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10년에 한 번 다시 새로운 뼈로 태어난다. 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뼈는요, 단지 칼슘 결정체가 응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미량 영양소와 효소계에 의존하는 생화학적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뼈는 계속해서 다양한 영양소를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무릎 통증과 그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방법은요, 식습관 관리가 아주 중요해요. 식습관은 탄수화물과 당분은요, 염증을 유발하는 정말 안 좋은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식습관 관리를 하고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무릎이 아프면 허리도 같이 아프고 허리가 같이 아프면 무릎이 같이 아파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무릎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허리에도, 네, 미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적정 체중 유지와 체중 감량이 중요합니다. 1kg가 증가를 하면 저희가 느껴지는 하중은 5배가 증가한다고요, 무릎에.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 감량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운동, 수영이나 요가, 이런 스트레칭이 너무 좋겠죠.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항산화제를 섭취를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네. 강력한 항산화제 비타민 C와 E가 있고요. 그리고 뼈의 형성에 도움을 주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있어요. 그리고 칼슘의 흡수와 뼈 형성을 도와주는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K는요, 형성과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네. 그리고 망간은 연골과 뼈에서 결합 조직을 형성하는데 중요하게 쓰이고요. 그리고 비타민 B6, 그리고 엽산인 B9, 그리고 B12는 폐경계 여성들이 그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서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이때 심각한 그 심장 질환이나 골다공증에 노출이 돼요. 그래서 뼈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네, 비타민 B6, 9, 12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로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아연은 비타민 D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도와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글루코사민 같은 경우는요,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 3년에 걸친 임상 연구 결과 글루코사민 관절염 환자들의 염증과 통증을 감소시킬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연골의 퇴행을 정지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코사민 섭취가, 네, 아주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밖에 오메가3는 항염작용과 혈액 개선에 도움을 주고요. 포도씨 추출물 같은 경우는 강력한
항염작용을 해서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나 무릎 통증에는 제품은 이렇게 섭취 가이드는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렇게 제가 섭취를 하면서 좋아진 사례를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시간이 12시네요.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네, 40대 여성인데요. 디스크하고 칠만증, 족저 근막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이힐이나 이런 것도 못 신으셨고 항상 운동화에 정말 고가의 운동화를 신고 다니셨고 잠깐 싱크대에 서 있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뭐 이것저것 뭐 안 해보신 게 없으셨지만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렸고 그러면서 해독을 일주일 하셨고요. 그 이후에 한 달 제품 섭취를 아까 이 앞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제품 섭취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거의 다 완화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이힐을 신고 다니시고요. 전혀 이제 뭐 설거지하고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 그러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0대 남성인데요. 협착증을 앓고 계셨거든요. 걸어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다 주저앉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의사들이 수술을 권하진 않더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만나 뵙고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해독과 한 달, 딱 한 달, 마지막 정말 한 달째 될 때 정말 마지막 주에 호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하게 제품 섭취하시면서 계속 관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7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저희 엄마예요. 엄마거든요. 근데 허리, 무릎, 골다공증이 있으셨고 또 허리에 디스크가 있으셨어요. 근데 무릎 연골 재생 수술을 하셨거든요. 연골 수술을 하셨는데 엄마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이후로 무릎 수술을 하고 나신 이후부터 허리가 계속 안 좋으셔가지고요. 그 뼈 주사를 매년 맞으셨고 그리고 이렇게 허리 늘리는 그런 것들을 병원에 가서 매년 하시면서 주사를 항상 맞으셨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셔가지고 주사를 맞으셔야 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지금 해독은 들어가지 않으셨고 제품만 앞에 본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계속 한 6개월 정도 들어가셨을 때 그때부터 호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병원에를 아예 안 가세요. 허리 견인을 받던 그런 병원도 전혀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오히려 연락이 왔대요. 혹시 돌아가셨나?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 지금 예전에는 이렇게 메가로 드셨지만 지금은 정상적으로 권장량 섭취를 하시면서 허리와 무릎 관절을 계속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허리가 한번 이렇게 무너져 내려서 너무 제가 결혼 전에 파티 플래너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무거운 것들을 너무 이렇게 막 들다 보니까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수도 없고 화장실도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119를 불렀었어요. 근데 겨울에 정말 눈이 이렇게 쌓인 날이었는데 119 이제 사람들이 오셨겠죠. 오셨는데 두 분이 남자분이 딱 들어오셨는데 제가 누워있는 걸 보고 좀 놀라시더라고요. 눈길이 미끄러운데 저를 이제 들 것을 볼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전화로 말씀을 안 드렸던 게 좀 죄송하긴 했었지만 근데 다행히 저희 오빠가 옆에 있어서 같이 세 명이서 이제 들 것을 실려갔었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좀 허리가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씩은 허리가 이렇게 통증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저도 이렇게 제품 섭취를 하면서 금방 호전되는 거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보이지 않는 기적 세포 영양 혁명 중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나는 생명을 세포 수준에서 새로 인식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 우리 인체에서 각각의 살아있는 세포는 생명의 기본 단위이다. 그러한 세포를 독성 물질로 오염시키거나 손상시키거나 혹은 영양을 결핍시키면 그로 인한 세포 손상은 질병과 퇴행을 유발한다. 반면 세포를 보살피고 보호하며 세포에게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공급하면 세포는 스스로 복구해 건강과 장수를 누리도록 해준다. 질병은 예방하는 여수는 바로 세포 영양. 저희는 다 알고 있죠.
네, 여러분 뼈 건강은요 연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금은 65세가 되면 이제 수령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노후의 경제 생활에 좀 더 보탬이 되고자 연금을 열심히 붓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뼈 건강도 연금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뼈 건강은요, 뼈 연금은 어릴 때 계속해서 부으면 40이 되면서부터 찾았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내가 40이 넘은 나는 지금까지 뼈 연금을 못 부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요. 아까 보셨죠? 206개의 저희 뼈와 그 연골들이 계속 재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영양을 섭취하시면 연금을 부으시면 노후에는 그 연금을 받아 쓰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뼈 건강은 연금과 같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